소개팅 할 때마다 차이입니다. 잠시만 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을 하다가 100m 자리로 딱 자리를 잡고 또 자리를 잡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소개팅 할 때마다 차이입니다. 항상 첫 만남 이후에 애프터는 받아주지만 두 번째 만남 이후부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말이 없는 성격이라 소개팅 자리에선 질문도 많이 하고 상대방 말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안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만 차이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어디 계실까요, 이분?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만요. 저 떨려가지고 잠깐. 선생님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뭐 그냥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선생님. 지금 알겠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싶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친한 친구는 선생님 같은 분 딱 두세 명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같이 이렇게 말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잘 안 놀아요. 근데 선생님은 왠지 가까이 오래 제가 알고 만나고 얘기하고 그럴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순간 죄송합니다. 소개 마무리 좀 더 해줄 수 있나요? 예, 저는 서울 도봉구에서 온 일반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검찰이 아닌데 계속 죄송하다. 지금 소개팅 가서도 죄송하다 좀 하셨어요, 그 여성분에게? 예, 아니요 예. 선생님 도대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신 거예요, 선생님? 지금 무슨 죄를 감추려고 선생님 계속 최근에 만난 여성하고 소개팅 언제 했습니까? 올해 2월쯤에 했습니다. 2월 달에. 네. 선생님은 그 여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차본 적은 없고 아. 자이기만 해봤습니다. 예. 마음엔 들었어요, 그 여성이? 예. 그래서 한 번 더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뭐라고 한 겁니까? 두 번째 만나고 나서 제가 뭐 연락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점점 연락을 안 받았더라고요. 네. 연락을 안 받아요? 예. 그러면 읽고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답변을 할 때 점점 이제 귀찮아하는 게 느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선생님 또 메시지로 죄송합니다라고 혹시 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네네. 선생님은 이제 여성분과 사귀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네, 매우 있습니다. 예. 네. 좀 어떻게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나요? 전혀 안 그렇고요. 그냥 네. 부모님도 다 이제 개방적인 분들이시고 예.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은 되게 좀 엄한 집안에서 자란 아들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딱 규율 안에서 딱 이렇게 예의 바르게 조금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계속 성장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계기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잘 안 풀어지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뇌로 계속 통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 통제가 아마 우리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예의를 지켜야 된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뭔 것 같아요? 말투가 이렇게 흐르지 않고 딱 끊기거나 이렇게 하게 하는 선생님의 의식을 통제하는 그건 뭐예요?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군 생활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통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좀 힘들었나요? 선생님 속에서는? 군 시절이?
네, 그렇죠. 예, 군 생활은 뭐 안 힘든 사람이 없었을 거니까 예, 당연히 힘들었죠. 예.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소개팅하는 여자라고 해도 다음 만나기 좀 어려운 느낌이 지금 좀 들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많은 여성들이 느끼고 있겠지만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냐면은 이 남자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순수해 보이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근데 조금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다음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선생님은 말을 하다가 다시 100m 자리로 딱 자리를 잡고 또 가다가 또 자리를 잡고 또 가다가 밭 던져 지금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자 입장에선 이거 내가 계속 저 사람을 주도를 해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는 내가 저 남자를 딱 주도해서 이 남자 좋은 남자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하니까 데리고 가야 되겠어.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말하다가 계속 말문이 막히고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키스할 때도 또 물어보고 또 이거 뭐 또 어디까지 키스해야 되나요? 또 하고 또 이거 또 계속 이러면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이렇게 되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거는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예, 진짜 그거 공감합니다. 예, 말하다가 지금도 막 뭐 말하려고 하다가 막 끊기고 그러거든요. 예,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예. 자, 지금 또 끊긴다고. 지금 계속 끊기는데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저분을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지극히 한 면밖에 못 보지만 남자가 보기에는 진국 같은 남자입니다. 여자가 여자 잘 보죠? 남자도 남자가 남자 잘 봐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셉셉이 같은 남자들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 되게 진국인데 진짜 그 여성분이 선생님을 좀 기다려주면 그게 풀리는데, 그쵸? 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저도 못 도와줘요. 지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저 화면에 비친 저 남자의 저 모습이 귀여워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은 안 하세요? 네, 그 SNS를 안 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께 연락하려면 뭐 비둘기 다리에다 뭘 묶어야 돼요? 선생님 그냥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도 하나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왜냐하면 여기서 선생님 번호를 노출시키긴 그러니까. 네네. 선생님 마음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하시면 저희가 여기에 주소 밑에 띄워드릴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저 소년 같고 순수하고 그런 걸 귀여워해 줄 수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미래에 나와 진짜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연애하고 싶은 그 여성분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선생님의 어떤 얘기. 네, 그 미래의 신부를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애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꼭 같이 마음이 맞으면 하게 돼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자식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은 유기농 같아요. 유기농 배추 같아요.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구멍 난 거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약을 안 쳤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약 안 친 남자. 진짜. 좋은 말인가요? 나 이렇게 하면 못 도와줘요. 나 진짜 형이 진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 난 거, 벌레가 먹은 거 깨끗한 물에 씻어가지고 먹는 게 반듯한 상추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런 남자가 되게 드물고 귀한 남자 스타일이에요. 너무 많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의 그거를 이렇게 그냥 귀엽다고 받아주는 여성을 만나면 선생님은 더 유연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왜 유연하지 못하냐? 진짜 한국은 진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가 그래도 내가 널 받아들일게. 이런 수용을 많이 당하면 우리가 유연해지거든요. 근데 너 그거 고쳐. 안 고치면 넌 나하고 관계 끝이야. 고친다면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유연해지냐고요. 네가 딸이냐 남자냐 아들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는 그냥 내 자식이고 넌 너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막 얘기했던 거 그거 그냥 동네 개소리라고 생각해. 개 하나가 짖으면 따라 짖거든요. 약한 개들은. 그리고 좋은 언어 자주 들어. 그리고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삶은 그리 길지 않고 한없이 찬란하고 소중하다. 그 소리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기에 우리의 시간은 너무 아깝다. 찬란하리 많지. 그러니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유연하지 못하고 끊기는 게 조금 좋아지냐? 그 유연하지 못한 걸 받아들일 때, 내가 수용해질 때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연애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아이 몇 명 낳고 싶어요, 스님? 3명이요. 오늘부터 스쿼트를 바로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 따라 외국 가서 살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요즘 행복보다 걱정이 더 많습니다. 언어, 비자, 직업, 친구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적응을 너무 잘해서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지는 것도 싫고 적응을 못해서 평생 외국인으로 사는 것도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지금? 적응 잘해도 싫고 못해서 외국인이 되는 것도 싫고 한국에 오면 쟤는 이제 외국 사람이네 소리를 듣고 그 나라에 가면 넌 어디서 왔니? 라는 질문을 평생 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김창욱 선생님, 외국에 적응하는 법보다 어디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앞쪽에 계시군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서 온 예비 신부입니다. 밴쿠버에서. 네네. 주변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한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어떤 편이에요? 주변이 선생님 주변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누가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주변에 이제 보드 게임 많이 하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언니들이요. 보드 게임 하는 언니들? 네네.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임하는 언니들 조금 거리 두기를 했으면 좋겠어. 어때요? 요즘 막 행복해요? 설레이고? 아니요, 너무 불안해요. 어떤 게 불안해요? 한국에서처럼 재밌게 못 살 것 같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재밌게 살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요? 이제 외국에 가면 어. 아무래도 남자친구에게 좀 속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내 삶의 그 영역들이 한국에서는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려면 언어도 통과해야 되고 네네.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종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내가 선생님은 좀 주도적인 편이세요? 조금 수동적인 편이세요? 저는 주도적인 편이에요. 아, 주도적인 편이에요? 네. 보드 게임도 선생님이 주도해요? 네네. 아, 뭔가 주도할 때 신나시군요. 네, 제가 만들고 설명하고 그때 뭔가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이제 거기에 가서 한국보다 더 농도 짙은 신남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양떼 모는 개 알죠? 네. 보도컬리예요? 네. 보도컬리. 브로콜리 말고 보도컬리라는 게 있어요. 그 양떼 막 엄청 빠바바바박 해가지고 모는, 선생님이 그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좋은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극강의 행복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템은 뭔데요? 모든 걸 제가 알려줄 수는 없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아이템은 선생님이 찾아보는 맛을 하늘은 선사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알려주면 내가 그걸 찾는 맛이 없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뭔가 찝찝하다. 뭔가 시원하지 않다. 근데 선생님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더 넓은 세계로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인종이 사는 곳에서 사는 것보다 다른 인종이 사는 것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1번, 내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여러분, 미국으로, 프랑스로, 에콰도르로, 호주로 유학을 가도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양한 걸 볼 때 확인하기 때문에 넓은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자기 안에 없는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아는 물건만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살 때는 그냥 김치 얻어 먹었다가 해외에 가가지고 김치 계속 자기가 담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외국에서 더 한국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거, 많은 거를 보는 큰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안에 모든 게 열매로 있지 않고 씨앗으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씨앗이 이미 열매화된 거를 만날 때 진동을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재미있다고 느끼거나 의미 있다고 느끼거나 뭔가가 진동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없는 요소는 아무리 만나도 진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면 최대한 넓은 곳으로, 세상의 끝으로 가서 역사에 누적된 많은 인류의 것들을 보고 뭘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외국으로 가잖아요. 제가 보기에 내가 누군지를 더 잘 알고 내 안에 저 밑에 있는 씨앗이 뭔지를 더 잘 알 것 같아요. 전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설레임과 이 지금 긴장, 이 불안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선생님 마음 은행에 잘 쌓아둬라. 오늘 여기 헌혈하신 분들이 200분인가 오셨대요. 그 헌혈하신 기관에서 여기 보내주신 거래요. 응모하셔가지고 이제 그 피를 기부자분들이 지금 이제 기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혈액을 보관하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적세에 적소에 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 불안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잘 간직해 놓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불안인 것 같지만 사실 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동을 선생님 마음에 잘 간직해 놨다가 거기에 가서 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거기에 잘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전 세계에서 이민을 와서 뭔가 불안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길라잡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좋은 일 많으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